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NLP 팀의 김한길, 문경원, 주정원이고요. 저희는 오늘 S벌트 WK라는 논문을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경원님이 반반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논문의 제목에서 보시듯이 논문 자체가 버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버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버트라는 모델의 그 정말 스트럭처를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버트가 NLP의 어떤 흐름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버트가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 그 버트의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트는 아마 NLP를 공부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버트 논문이 나오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그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해서 정말 혁명적인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글루라는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리더보드를 찍은 스크린 캡처인데요. 지금은 물론 버트 모델이 이제 있지는 않지만 여기 순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버트로부터 파생된 버트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 버트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개선시킨 모델들이 이런 리더보드의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버트가 NLP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무게감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LP에서 버트는 뭐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해서는 버트가 대부분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버트가 뭐 어느 모델이 다 그렇듯이 버트라는 이제 이 훌륭한 모델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버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고정된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그 문맥을 반영한 컨텍스추얼라이즈드 워드 임베딩을 반영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제 시퀀스 인풋 데이터를 이제 그 시퀀스 정보를 잘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RNN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GPT부터는 트랜스포머를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흐름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을 이제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엔드-투-엔드 모델이 주요한 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엘모부터 시작한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한 흐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 2번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3번은 본 논문이랑 좀 크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인베딩이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워드2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2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워드 벡터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 워드 벡터 매트릭스 일종의 사전을 들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그 태스크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서 어떻게 보면 프리트레인된 그 웨이티드 벡터들을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워드에 대한 임베딩으로 넣어주는 어떻게 보면 룩업의 방식만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W2라는 이 워드에 대한 임베딩을 사용하는데 이 임베딩은 이 워드2가 워드1이라는 워드와 같이 사용될 때도 동일하고 혹시 워드3가 같이 사용될 때도 이 워드2에 대한 그 임베딩 벡터는 변하지 않고 다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음이 처리도 불가능했었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컨텍스추얼라이즈드 워드 임베딩이고 엘모부터 이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하드 인코딩으로 동일하지만 워드2가 뭐 W1이랑 사용될 때 워드2에 대한 임베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이 워드2에 대한 임베딩을 만들어 나갈 때 워드1
워드 3,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워드에 대한 정보를 같이 담아서 이 워드 2에 대한 E2 임베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에다가 이 벡터들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E2 벡터는 워드 2 벡터랑 다르게 그 주위에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맥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 모델에 투입했을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흐름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모라는 그 모델에서는 LSTM을 사용했습니다. LSTM은 일종의 RNN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RNN 계열의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그 시퀀스 데이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LSTM에서 앞에 있는 인베딩에 대한 정보를 물론 받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깊어지다 보면 앞에 있는 그 인베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됨에 따라서 정렬 컴퓨팅을 못하는, 쉽게 말해서 GPU를 쓰기 어려운 그런 이제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LSTM을 버리고 GPT에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버트에서도 그 이제 방향을 이어받아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또 사용했던 부분들이 다르긴 한데, 이것은 한번 혹시 질문이 나오거나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흐름은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예전에는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면, 근데 태스크가 만약 바뀌게 되면 이 태스크 1에서 사용했던 그 난리지들을 태스크 2에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또 새로운 모델들을 트레이닝 시켜야지 태스크 2에 대한 이제 모델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에서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 하나는 처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제너럴한 난리지를 이제 추출을 하자. 그리고 이 제너럴한 난리지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대해 이거를 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많이 트레이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이 태스크를 트레이닝 할 때는 시간도 적게 들고 좀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트를 예로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버트에서는 이제 버트 모델을 위키피디아 같은 정말 대용량의 포커스를 넣어줍니다. 버트 모델을. 그래서 거의 언슈퍼바이스드랑 가깝게 버트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이 모델, 여기에 당연히 웨이티들이 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됐겠죠.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문장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위에 클래시파이어 이제 풀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만 이제 달아주기만 하면 이 버트 모델을 그대로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면 이 태스크를 되게 잘 수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버트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 버트 이 모델은 다 프리트닝 된 것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들을 태스크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뭐 예를 들면 센텐스 두 문장 간의 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태스크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트레인된 버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센텐스와 센텐스 그 두 문장을 넣어주고, 여기에 좀 스페셜 토큰이라고 부르는 CLS 토큰을 같이 넣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문장과 항상 같이 들어가서 이 문장에 대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LS 토큰에 해당되는 클래스 라벨 이거를 가지고 좀 아까 풀 커넥티드 레이어 한 2개 정도를 통과시켜주면 그 결과가 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르게 똑같은 프리트레인드 모델, 버트 모델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때는 여기 앞에서는 센텐스와 센텐스를 구분해주는 세퍼레이티드 토큰을 이제 여기 중간에 넣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빼고 그냥 하나의 문장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 버트 모델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었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버트 이 스트럭처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대부분의 NLP 테스트에 잘 적용은 되지만 센텐스 페어 리그레션 테스트에는 적당하지 않은 스트럭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시멘틱 설치 테스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두 개의 센텐스를 고르는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문장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두 개의 센텐스를 골라서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하고 결과를 내놓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10,000개 중에 2개에 대한 모든 조합을 다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 콤비네이션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5천만 번의 이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 센텐스 페어 리그레이션 테스트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보통 방금처럼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 버트에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인풋들을 단순히 에버리지해서 그거를 센텐스 인베딩처럼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5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페셜 토큰인 CLS 토큰을 이제 센텐스 인베딩처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방식 모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센텐스 인베딩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버트 베이스드 워드 모델을 이용을 하되 하이 퀄리티의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방법을 찾는데 이 논문을 찾는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 풀고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아까 페어 리그레션 테스크였나요? 그 네, 테스크 명칭이? 네네. 그 페어 리그레션 테스크에 원래는 버트에서 맨 마지막에서 나온 거를 에버리지 한다고 했는데 네. 에버리지 하면은 어떤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벡터가 나오는 건가요?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벡터가 그럼 그 센텐스를 의미하는 벡터가. 그러면 그 전에는 약간 매트릭스 같이 2차원을 그 에버리지해도 2차원, 2차원일 텐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고 그걸 어떤 식으로 에버리지 하는지 혹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여기서는 단순 정말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이 논문에서는 웨이티드 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센텐스 두 개를 넣어주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각 워드에 대해서 대응되는 워드 벡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텐스 페어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수행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그 센텐스를 이제 의미하는 인베딩 벡터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야지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맨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 나왔던 그 워드 벡터들을 다 그냥 단순 평균해서 더해서 이제 나눠서 그거를 센텐스 인베딩처럼 사용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센턴스가 있으면은 각각의 그 단어들의 벡터가 저기서 E1, E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클래스 라벨 나오기 전에 이제 레이어에서 어떤 이제 벡터가 나오는데, 걔네 이제 그러면은 그 클래스 라벨은 그러면 앱 마지막 쪽은 그러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지 않나요?
그거는 원래는 버트 모델에는 없는 건데, 이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면 CLS 토큰에 해당되는 워드 이제 최종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온 토큰이고, 이거를 인풋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이제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이제 보통 이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이제 이 C 토큰만 이제 넣어서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두 개의 문장을 넣고 그 두 개의 문장이 이제 C 토큰으로 각각 하나가 나오고 걔네 둘을 에버리지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CLS 토큰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거 하나만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것들이 전체를 그냥 다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고, 근데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그 둘 다 되게 불완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CLS 토큰 각각을 사용한다면 그건 어떤 방법인가요? 이제 1번이 에버리지라고 했는데 1번 그럼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라고 하고 네. 각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각각을 사용하는 거는 다른 태스크에서는 그 각각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NER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별로 결국에는 그 어떤 엔티티인지를 이제 저희가 아웃풋으로 받아야 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때는 이 토큰 1에 해당하는 이 T1이 이 토큰 1에 해당하는 NER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그냥 NER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태스크마다 이 마지막 아웃풋 벡터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이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키 프로블럼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버트 모델을 이용해서 좋은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탐구해가는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논문에서 차용한 방법은 서브스페이스 러닝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차원 축소할 때 보는 그 방식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차원 축소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벡터를 새로운 공간에 프로젝션 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러닝 베이스드 워드 인베딩 방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그 매트릭스를 워드 인베딩처럼 사용하는 방식의 이 서브 스페이스 러닝이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학적인 방식에서 나왔던 이제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워드 인베딩을 이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센텐스 인베딩을 만드는 방식에도 이러한 서브스페이스 러닝 방식들이 많이 이용이 됐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스태틱 워드 인베딩 메소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디컨텍스추얼라이즈 워드 모델, 뭐 버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컨텍스추얼라이즈 워드 모델인 버트에 처음으로 이 서브스페이스 러닝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는데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이제 방법은 후에 이제 경호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이용한 방식은 기존의 논문들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버트가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되게 여러 레이어, 여러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워드가 하나 들어갔을 때 인코더를 통과하면 또 새로운 벡터가 나오고, 인코더 하나를 통과하면 또 새로운 벡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워드에 해당하는 그 벡터들이 아웃풋 벡터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벡터들이 아웃풋 벡터만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벡터들이 또 다른 언어적인 특성, 프로퍼티들을 다 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보는 게, 그렇다면 이 벡터들이 어떻게 레이어를 거치면서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만약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벡터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좋은 워드 인베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조금 다른 논문이랑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요. 기존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잘 나왔더라라고 얘기하는 논문이라면 이 논문은 그래도 실험을 통해서 이런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DS 벤치마크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크게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버트고 하나는 센텐스 버트, 로버타, SNS입니다.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 버트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드가 인코더 레이어를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벡터들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 벡터들이 얼마나 변해가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업 네이버라고 하면 이 벡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벡터는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결과의 이제 벡터인데요. 이 벡터와 그 원업 네이버라고 하면 그 한 레이어 이후의 그 벡터와 이 한 레이어 이전의 이 벡터와 비교를 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해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본다면 이 벡터에 대한 그 값과 이 벡터에 대한 값과 이 벡터에 대한 값을 다 각각 이제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벡터가 레이어를 지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가 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6번째 레이어의 원업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0.9인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6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서 나온 워드 임베딩 벡터 값이랑 그 전에 그 5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온 그 벡터 값이랑 똑같은 워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워드 벡터 값이랑 비교를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했더니 0.9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 중간의 레이어들은 보시면 대부분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상당히 높고 되게 플랫하죠. 그런데 반면에 비기닝이나 이제 라스트 레이어 쪽을 보면 경사가 급하고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러한 이제 중간 쪽 레이어들이 되게 리프레젠테이션이 스테이블하다,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벡터들이 좀 제너러블한 그러한 워드 특성들, 내추럴 랭귀지의 특성들을 담고 있는 벡터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트랜스퍼 러닝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이 벡터들을 활용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만약 적용을 한다면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 벡터들을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벡터는 빼고 이 레이어에 있는 벡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보면 재밌는 점은 버트와 S버트와 로버타 이거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초반 레이어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경향은 대부분 비슷한데 그때 떨어지는 경향이 이 세 가지가 되게 상이합니다. 버트는 조금 떨어지고 S버트는 많이 떨어지고 로버타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 모델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버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MLM이라는 마스킹 이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그 센텐스가 주어지고 그 다음 센텐스를 예측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그 센텐스 레벨 수준의 그런 정보들을 버트에 인베딩하게 됩니다. 근데 로버타라는 모델에서는 그 태스크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버트에서 그 태스크를 아예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게 로버타라고 보시면 되고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에서는
그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센텐스 레벨의 트레이닝을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 결과를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결과를 보시면 그 센텐스 레벨 테스트가 조금 포함된 버트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게 추가로 더 많이 포함된 S버트에서는 많이 이제 떨어지고, 많이 변하고, 그 센텐스 레벨 테스트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로버타에서는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봤을 때 라스트 그 레이어의 그 벡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센텐스 레벨의 그런 러닝을 많이 한 모델일수록 이 변화가 급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인풋은 지금 버트 자체가 워드 단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라스트 레이어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내줘야 되는 거는 센텐스 그런 태스크를 위한 인베딩을 내줘야 된다면 당연히 그게 많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결과는 이제 앞에서는 그 레이어로 이제 단어들의 결과들을 평균해서 레이어 단위로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단어 단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단위로 그 레이어가 지나가면서 단어의 벡터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베어리언스를 가지고 그 베어리언스 변화가 적었던 단어들, 중간 정도인 단어들, 아주 컸던 단어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 밑줄 친 단어들을 보시면 저희가 NLP 테스트할 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포머티브하지 않은 단어들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베어리언스가 작은 그룹에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고 베어리언스가 높은 그룹에는 되게 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레이어를 거치면서 많이 변하는 단어들은 인포머티브한 단어들이고 그러면 이러한 베어리에이션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한테 주목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센텐스 인베딩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킥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좋은 퀄리티의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고 여기서 주목하는 솔루션은 그 똑같은 워드에 대해서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 워드에 대응되는 다양한 이제 그 벡터들이 나오는데 그 벡터들을 어떻게 그 에버리지 하는지는 그 벡터들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워드 그렇게 나온 유니파이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또 그 워드 각각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보고 그걸 가지고 베어리싱 높은 워드들은 중요한 단어라고 보고 그 웨이티드 썸을 해서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되게 좋은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까지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혹시 네, 앞에 그래프에서 네, 이제 색깔마다 색깔계 이제 훅이라고 하는데 훅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 훅이라는 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원훅이라고 하면 이 벡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레이어의 원훅을 생각을 해보면 원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그 워드 벡터랑 그 하나 차이의 그 벡터랑 하나 차이의 벡터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투홉은 이제 세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그 벡터랑 이 벡터랑 그리고 그 아무튼 양쪽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거치고 그 차이에 있는 벡터랑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세 번째 레이어에서 3훅이라고 하면은 여섯 번째 네, 레이어와 비교를 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에서 3훅이면 일곱 번째 레이어와 비교한 결과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경원님께서 이제 엑스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네, 그럼 S버트 WK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자가 제시한 그 모델을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피규어를 보시면 그 구조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장이 단어들로 문장의 단어들이 그 각각의 프리트레인된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그런 인베딩 값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레이어들을 거치면서 바뀐 인베딩 값들을 적절한 웨이트를 줘서 더하게 되고, 그 더한 값들을 토대로 최종적인 그 유니파이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유니파이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단어 중요성을 토대로 최종적인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그 유니파이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정하는 과정인데요. 좀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VWI가 W라는 단어의 i번째 레이어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하려는 최종적인 Unified Word Representation은 그 VWI의 알파 VWI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곱한 VW의 횟값이 Unified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과정은 웨이트 이 알파 VWI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 이 웨이트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버스 얼라이먼트 메저라는 겁니다. 우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VWI가 컨텍스트 매트릭스라는 C에서 얼마나 다른 워드의 벡터들과 얼라인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C라는 컨텍스트 매트릭스는 VWI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에서의 단어 W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이제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VWI라는 i번째 레이어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레이어에서의 그 VW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이 베타 값을 도출해내는데, 이것은 VWI와 이 C에서의 나머지 리프레젠테이션 값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값들을 더하고 이제 EM으로 나눠져서, 즉 평균을 내서 베타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을, 즉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평균 값을 가지고 이 저자는 인버스 얼라이먼트 메저를 만들어냈는데, 이 아이디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분산과 정보의 그 관계와 좀 맥이 닿아 있는데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인 베타 값이 크다면, 즉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유사도가 높다면 얼라인이 잘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베리언스가 낮다는 말이고, 그것은 정보량이 적다, 즉 스몰 웨이트를 줘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값이 클수록 스몰 웨이트이기 때문에 이 베타 값의 역수인 알파 값이 최종적인 인버스 얼라이먼트 웨이트 값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저자가 말한 첫 번째 웨이트를 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노벨티 스코어라는 방식을 저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매트릭스인 이 C의 그 부분 공간과 그거의 부분 공간에 직교하는 공간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값입니다. 좀 더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C라는 컨텍스트 매트리스를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U와 시그마와 V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분해한 값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 U를 이용해서
QWI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VWI 빼기 U 트랜스포즈 VWI인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VWI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 트랜스포즈 VWI는 사실상 이 VWI를 컨텍스트 매트릭스인 기저 공간인 이 C에, 부분 공간인 이 C에 내린 정사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VWI 빼기 이 정사형을 하면은 이 QW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텍스트 매트릭스를 부분 공간과 그거에 직교하는 공간으로 분해했을 때 그 직교하는 공간인 QWI를 가지고 이 저자가 노벨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저자가 밝히는 알파 n VWI, 즉 그 웨이트는 VWI의 크기분의 QWI의 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VWI가 그 기저 공간, 부분 공간과 이루는 각을 x라고 했을 때 이 VWI 크기분의 QWI 크기는 sin x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sin x, 즉 이 각을 이루고 있는 이 각이 크다면, 이루고 있는 각이 작다면 얼라인이 잘 된다는 말이고, 똑같이 베리언스가 작고 레스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스몰 웨이트, 즉 사인 값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컨바인드 웨이트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를 적절하게 또다시 웨이트를 줘서 합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W와 1-W를 아까 알파 A VWI인 그 인버스 얼라인먼트 메저와 알파 N VWI인 노벨티 스코어에 각각 곱해줘서 적절하게 W 값을 정해서 만들어낸 웨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익스페리먼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자는 이 W가 0일 때, 1일 때, 0.5일 때, 즉 세 가지 방법을 다 실험을 해서 이 저자가 그 제시하는 이 웨이트 값이 얼마나 모델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VW hat 값인 Unified World Representation은 각각의 다른 레이어들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에 웨이트를 준 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Unified Representation을 구하고 나서 그 통합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에 또다시 웨이트를 한 최종적인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그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인 베리언스가 높다면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그 베리언스 각 단어들의 베리언스를 사용해서 이 값을 도출해내게 돼요. 좀 수식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아까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U 시그마 V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인 시그마 값에서 대각행렬들이 각 단어들의 베리언스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 시그마 값을 이용해서 WJ인 그 WJ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과정에서 그 도출해냈던 VWI의 그 head 값, 즉 Unified Word Representation에 방금 도출해낸 이 WJ, 이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한 값인 VS인 센텐스 임베딩 값을,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자는 VS인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녕하세요.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제가 그
26페이지 혹은 25페이지에 제가 네. 수직 보느라 설명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네. 웨이트에 포함된 KA 값은 어떤 것인가요?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웨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KA 값. 네. 이 KA 값이 예. 그 저자가 제시한 상수 값인데 이거는 그 다 더했을 때 1이 되게 만드는 그냥 네. 그냥 상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네, 저자가 그냥 만들어낸 상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SWK에 각 많은 태스크들을 부여해서 얼마나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 가지 부분에서 세 가지 성격을 띤 태스크를 제시를 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Semantic Textual Similarity는 인베딩 어빌리티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Supervised Downstream Task는 전이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딩 트랜스퍼 커퍼빌리티를 측정을 하고, 프로빙 태스크는 그 인베딩 모델 자체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뷰에서는 이 세 번째인 프로빙 태스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프로빙 태스크는 세 가지 성격을 띠는 또다시 세 가지 성격을 띠는 섹션을 나눠서 10가지 태스크를 부여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표면적인 정보부터 문법적인 정보, 그 다음 의미론적인 정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커버를 해서 이 모델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프루빙 태스크가 서페이스 인포메이션, 신테틱, 시멘틱으로 나뉘는데, 우선 이 서페이스 인포메이션은 그냥 단어 그대로 표면적인 정보를 점검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C라는 태스크는 그중에 이 WC라는 태스크가 1000가지의 후보군을 주고 말 그대로 어떤 문장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인식해보고 그걸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고요. 두 번째 신테틱 인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문법적인 정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트리뎁스는 파싱 트리의 깊이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파싱 트리는 문장 내에서 각 단어들이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트리를 그린 그런 트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트리 구조의 깊이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티 인포메이션은 의미론적인 이제 정보를 점검하는 섹션인데, 이 SOMO라는 태스크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같은 스피치, 즉 파라그래프 내에서 같은 의미지만 어떤 단어로 또 대체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0가지 태스크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결과값을 낸 표가 다음과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SWK는 웬만한 태스크에서 거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좋은 이유가 아까 제가 구조를 통해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들의 정보들을 웨이트 썸을 해서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인 정보부터 문법적 정보, 시멘틱, 의미론적인 정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영역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센텐스 인베딩을 할 때 서페이스 정보에서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모델들을 보시면 뒤에 시멘틱에서는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또 반대로 시멘틱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서페이스에서는 되게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그런 얕은 정보와 깊은 정보는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SWK는 이 트레이드 오프를 벗어난 그런 모델로서 소개를 하면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레이어의 정보들을 웨이트 썸을 통해서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어블레이션과 센시티비티 스터디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얼라이먼트, 노벨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친 컨바인드 웨이트의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S버트에 얼라이먼트 웨이트를 넣었을 때, 즉 W가 0일 때, 노벨티, 즉 W가 1일 때, 0.5씩 했을 때 등등을 해보면서 이제 저자가 제시한 이 웨이티 썸의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6% 오르고 2.49% 올랐던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런 웨이티드 썸 방식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되게 효율적이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와 스타팅 레이어가 있는데 모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윈도우 사이즈와 레이어 셀렉션에서 되게 로버스트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저자는 이 윈도우 사이즈와 스타팅 레이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